그렇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이 상승 마감을 한 강한 한 주였고, 조선, 바이오, 로봇 섹터에서 센 놈이 끝까지 센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센 놈이 끝까지 세다라는 것은 돈이 들어오는 인기 섹터만 화랑의 장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잡아보면 되겠죠. 어떤 섹터가 다음 순환매 후보가 될지 애매하다 할 때는 이런 시장 흐름 기류에 편승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 기류는 누가 봐도 조선과 로봇과 바이오 쪽인데, 조선은 그간 거의 매주 봐왔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이오 테마는 정부에서 K바이오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들과 종목마다 기대감 하나만큼은 사실 바이오 쪽이 최고죠. 최고이긴 하지만 종목마다 일정들이 너무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로봇 쪽으로만 좀 올리려고 합니다. 금요일에 로봇 강세 사유가 뭐였죠? 바로 쿠팡이죠. 쿠팡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로봇 기술 투자의 수천억에서 내년에 조 단위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금요일 로봇주 강세의 표면적인 사유가 되었습니다. 로봇은 공방에서 정리한 내용인데 일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가장 일정적으로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현대차에서 기관 투자자와 미국 보스턴 다이나믹스 방문을 할 예정, 9월 16일에서 21일 사이. 그리고 현대차 뉴욕서 CEO 인베스트 데이 개최 9월 18일 일정이 있습니다. CEO 인베스트 데이에서는 핵심은 로보틱스 비전을 제시하는 전망, 그리고 로봇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포함한 로보틱스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 그룹이 지분을 보유한 로봇 개발 회사이다. 9월 18일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는 아직까지 일정만 봤을 때는 살아있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전에 소멸이 될 수도 있지만 9월 18일은 다다음 주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 일자리,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는다, 이런 키워드를 안고 코닉 오토메이션인 같은 종목이 특징주 이슈를 태우기도 했는데, 이런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관점 보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뚜렷한 흐름이고 눌리면 탄력이 재차 나오는 힘이 지속이 된다. 그래서 눌리면 다음 양봉을 향해 갈 힘이 있다라고 보고 로봇 일정은 모멘텀이 많다라는 전략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매매는 눌리지 않고 바로 상승을 해서 매매는 하지 못했고, 로봇을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분봉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흐름이었다. 예를 들면 제닉스 로보틱스, 나우 로보틱스, 그리고 선발그룹은 워닝홀딩스, 고공행진은 현대무벡스. 이렇게 섹터 내에서 그룹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성향에 맞는 매매 또는 손절매 자리가 쉽게 나온다. 그러면 현재 로봇은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TXR 로보틱스, 로보틱스, 제닉스 로보틱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먼저 신규주 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축구에서도 손흥민, 이재성을 92년 라인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 로봇도 신규주 라인, 그리고 현재 고공행진, 현대무벡스가 고공행진이었는데 단기가을이 걸리면서 로봇 섹터 내에서 단기가을 테마가 현대무벡스가 되었다, 이렇게 또 나눠야 되고, 선발그룹은 KNR 시스템 먼저 움직였고 코닉 오토메이션 먼저 움직였었고 상한가로, 그 다음에 워닝홀딩스 먼저 움직였었고 SP 시스템즈 상한가로 먼저 움직였다라고 봤을 때 선발그룹은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자면 신규주 라인과 로봇 섹터 내에서 단기가을 라인 그리고 선발그룹 이렇게 나누면 편할 것 같은데, 제 성향상 조금 깔끔한, 그리고 매물대가 조금 적거나 아니면 유의미한 그런 흐름이 신규주 쪽이라고 보입니다. TXR 로보틱스는 현재 거래량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습니다. 물론 신규 상장일은 당연히 가장 많은 거래가 터지는 날이니까 제외를 하고 본다면 이제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3월 27일 거래량 1,408만 주가 터졌는데 그 이후로 없던 거래가 지난 금요일에 1,447만 주가 터지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하루가 되었습니다. 일단 신규 기간에 음봉의 시가와 음봉의 종가와 양봉의 시가가 맞물린, 그리고 여러 차례 저항이 된 그런 흐름에서 또 한 번에 맞물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가장 많은 거래가 들어섰다는 유의미한 부분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 때는 조금 일정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일정상 조금은 강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을 잡아본다면 일단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그 탄력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 위에서 버텨주거나, 이 위에서 조그맣게 버텨주거나, 또는 장대 양봉의 절반 또는 장대 양봉의 25% 라인, 어디서 버텨줄지 어떻게 시세가 나올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잘 보시면 그런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선, 21선, 61선 이제 올라오면 정배열이 되는 그런 초입 구간에 들어서고 있죠. 그 다음에 나우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신규주 라인에서 거래량이 900억, 1400억, 1400억 이렇게 드문드문 또는 퐁당퐁당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거래가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잘 받쳐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또한 신규주 라인에서 지켜볼 만한 종목. 그리고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종목 또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가 신규 상장일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거래가 먼저 터지면서 살짝 쉬는 구간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 시점에 매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살짝 쉬는 구간, 거래 없이 살짝 쉬면서 받쳐 줄 만한 다음 모멘텀을 작용을 받을 만한 그런 흐름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했고,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지면 이렇게 올라가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음봉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좀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와서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공방에서는 이렇게 공유를 드리기도 했죠. 로봇은 쉬어가는데 조정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흐름, 예를 들면 제닉스 로보틱스 이렇게 말씀을 또 한번 공유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무벡스, 이 종목은 역시 단기가열인데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가열 지정이 된 첫날은 보통은 좀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로봇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인다면 역시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발그룹에서는 KNR 시스템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은 현재 좋기는 좋은데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져서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또는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나오는 걸 염두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에도 꿋꿋이 버틴다면 9월 18일, 9월 16일에서 21일 그런 일정, 다다음 주 일정 전에 다음 주는 로봇에서 한번 탄력이 나올 구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원익홀딩스 그리고 SP 시스템즈 상한가가 나온 흐름이니까 이 종목도 신규주 라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보기는 신규주 라인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SP 시스템즈 일단 상한가가 나왔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KNR 시스템이 좀 신규주 라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현재 음봉의 종가는 그거 보면 대략 이런 라인인데 지지가 되면 좋을 만한 그런 흐름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위에서 U자형으로 좀 돌아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분류를 해보자면 간략하게 보면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 종목들 올릭스, LNC 바이오, ABL 바이오,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분류를 하자면, 그리고 돌파 전에 종목을 보자면 D&D 파마텍, 보르노이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종목을 다음 주에는 로봇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조선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약바이오를 보면 일정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9월 29일, 9월, 10월 17일, 21일, 10월 17일, 21일 그리고 내년 하반기 그리고 작년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을 하자면
프리매매에 대한 내용을 잠시 한번 간략하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화전기와 그리고 EID와 이트론 이런 종목이 상당히 강세가 나온 날이 있죠. 다음 주에는 아마 정리매매 끝나는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종목에서 하나의 테마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테마. 그러면 이 테마 중에서 가장 먼저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그날에는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화전기, EID와 이트론은 반면 조금은 물론 상승률은 강했지만 이화전기에 대해서는 비해서는 약한 흐름이죠. 이트론은 매매를 하지 않고 이화전기도 매매를 하지 않는데, 이화전기를 매매한 사유는 가장 먼저 양봉으로 치고 올라간 종목이 이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화전기였습니다. 정리매매를 딱 하루 1시간 2시간 정도만 한다면 그렇게 리스크는 크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들고 가는 것은 리스크가 정말 크지만 한 2시간 3시간 들고 가는 것은 첫날에 양봉이 들어서는 가장 빨리 양봉이 나오는 첫 시세가 나오는 종목은 좀 빠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다음 주니까 위험한 종목들이 되죠.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봇은 이제 신규주 라인과 그리고 단기 가열 라인, 그리고 먼저 움직였던 선발 그룹 라인으로 분류를 해보면 매매 성향에 맞게끔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향상 의미를 두자면 신규주 라인에 두는 편입니다. 가장 많은 거래량이 상장 1을 제외하고는 터졌고, 일단 지지와 저항 맞물려 있지만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면 그 저항이 얼마나 많은 매물이 출회가 되는지, 아니면 이 위에서 버티는지 살짝 버티는지, 그런 흐름에서 다음 주 초중반까지 주 후반까지는 한번 볼만한 흐름이지 않나. 나우로보틱스도 거래량 퐁당퐁당 잘 들어오고 있고, 제닉스 로보틱스도 꾸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무벡스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정이 걸리면 하락이 첫날엔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선발그룹에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 나눠보면 신고가를 가는 종목과 돌파 직전에 있는 종목들로 한번 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방에서는 이렇게 일정 모멘텀과 그리고 쉬어가고 있는 섹터, 변동성이 줄어든 흐름, 이렇게 이런 관점들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고, 종목들도 금요일에는 코닉 오토메이션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만 공유를 드렸는데, 물론 공유를 드리고 하락하는 종목들도 사실 있고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한 주도 급하지 않은 매매로 좋은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